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 이거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6월 22일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인데요. 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건의 배경이라던가 또 미국의 진짜 속내는 뭘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중동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건의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6월 22일 새벽이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에 합류를 했어요. 아, 합류를 해서요? 네, 그래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 포로도, 나탄즈, 이스파한 여기를 타격했어요. 와, 세고 오시나요? 네, 뭐 B2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잠수함 발사 순환 미사일까지 동원된 꽤 큰 규모였죠. 이야, 정말 작정하고 한 거네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완전히 제거됐다. 네, 그러면서 이란에는 절대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이랑 좀 다르게 딱 핵시설만 노렸다면서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핵시설만 공격했다는 건 뭐랄까 이란이 만약 자제력을 보인다면 미국이 뭐 정권 교체까지는 원치 않는다 이런 신호를 읽힐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선을 딱 그은 거네요. 여기까지다 하고. 네, 그렇죠. 일종의 메시지인 셈이죠. 하지만 이게 동시에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당장 제일 걱정되는 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보복 가능성? 네, 그게 가장 크죠. 자료들에서도 뭐 미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걸프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 위협,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유가 급등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니까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는 걸 좀 우려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다 예측됐던 위험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게 정말 시급한 상황이에요. 외교적 해법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금은 평화의 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란에게 보복 말고 다른 선택지를 좀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군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또 완전한 국제 핵 사찰을 받는다면 그 조건으로 뭐 여괴에 국제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제한적인 농축 활동을 허용해주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군사작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외교 게임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미국이 이번 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 이거 좀 놀랍던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하죠. 이걸로 가자지구 전쟁까지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네, 뭐 가능성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큰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뭐 추가적인 대이란 공격은 자제하라든지 아니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계기로 중동의 오랜 전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뭐 전쟁 대신 번영 이런 새로운 판을 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란 입장에선 또 완전 다른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안 그래도 국내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지도부인데 이번 공습으로 완전 굴욕을 당했잖아요. 네, 엄청난 타격이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부에서 뭐 반발이 일거나 심지어 쿠데타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좋은 제안이 와도 그걸 걷어차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돼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딜레마요? 만약에 이란이 욱해서 보복을 감행했는데 네. 그래서 미국엔 사상자라도 나오면 아,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결국엔 핵 확산을 막으려고 시작한 작전이 오히려 핵 위기를 더 키우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이번 미국의 공습이 중동을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동시에 이게 또 판을 완전히 흔들어서 새로운 외교나 어떤 평화 협상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힘을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외교적인 노력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과연 이란의 지도부가 이런 안팎의 압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굴욕을 삼키고 외교의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갈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겠네요. 네. 이란의 다음 수가 중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